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 단적인 사례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얘긴데요. 장비 설치비는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데 과태료 수입은 모두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최근 몇 년 새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고 자연스레 교통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 구간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양주시 관내에 설치된 대수가 모두 150대. 이 중 70대는 양주시가 일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24억 원.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중앙정부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과태료로 걷어들이는 돈은 매년 약 1조 원. 이 중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돈은 극히 미미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가속 카메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방 세입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게 경찰청이나 강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주시가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통해 걷어들이는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지방 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로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한데 양주시는 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장비 설치와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기반으로 과태료 수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했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2021년 1톤당 7만 원이었던 반입 수수료는 매년 10에서 20%씩 올라 지난해에는 11만 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는 그간의 인상폭을 훨씬 뛰어넘는 50%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50%가량 인상될 경우 반입 수수료는 17만 5,200원으로 오릅니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처음 시행된 지난 2일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총 330톤으로 지난해 같은 날 1,907톤에 비해 약 83% 줄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쓰는 초기 사업비를 연 1%의 파격적인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융자 금리를 기존 2.2%에서 1%로 대폭 낮춘 특판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수수료도 기존보다 80% 할인된 최저 0.2% 수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정비사업장이며 올해 예산 422억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가 장기간 표류해온 옛 육군단 부지 반환 방식을 기존 기부대 양여에서 토지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포천시는 사업성 부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진전이 없었던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고려해 행정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토지 교환 방식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교환은 시와 국방부가 각각 소유한 토지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부지 반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천시는 반환이 가시화될 경우 국방, 첨단산업 거점 조성과 신성장 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며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7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맺은 포괄적 협약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사업 실행과 협력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두 기관은 광역교통시설 연계와 입주기업 및 특화시설 유치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수변도시 조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입니다. 부천 도심의 소공원이 만화와 웹툰 캐릭터로 채워졌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도 웹툰과 만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도시에 녹아든 만화도시 부천의 새로운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부천시 대표 캐릭터 부천 핸섬부터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의 얼굴 뿌부도 왔습니다. 도심공원에 새롭게 들어선 만화 캐릭터 조형물, 이른바 웹툰 테마파크입니다. 부천을 상징하는 캐릭터와 공공 캐릭터, 지역 작가들이 만든 캐릭터 조형물 12종이 핵심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천 상동 일대 산책로가 전시의 주 무대가 됐습니다. 시민 일상 속으로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화 웹툰이 만화도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부천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시민 참여형 콘텐츠와 도심 문화공간을 연계한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만화 웹툰 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 개발이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만화도시 고도화 사업으로 만화 웹툰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로 바꿔서 만화 웹툰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노출되고 이게 관광객 유입, 관광 자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진흥원은 또 최근 부천FC K리그 1 승격을 기념해 구단의 캐리커처를 전달하는 등 만화를 연계로 지역사회 매개체 역할을 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지어진 지 30년 된 승기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승기 하수처리장에서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4,265억 원을 들여 기존 승기 하수처리장 지하에 일일 27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어 시민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오는 2032년 10월까지 추진됩니다. 1995년 준공된 승기 하수처리장의 하루 하수처리 용량은 27만 5천 톤으로 인천 14개의 하수처리장 가운데 가좌 처리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시는 승기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변 악취 민원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친환경 하수처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시가 소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산에서 시작해 신천으로 흐르는 소요소하천의 콘크리트 복개 시설 중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구간을 철거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동두천시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으로 소요산 관광자원센터부터 구축산물 브랜드육 타운까지 약 550m 구간에 복개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콘크리트 주차장 대신 맑은 물이 흐르는 수변 산책로와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경기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소요산의 자연 경관을 한층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전체 구간이 관통됐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공사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공사 구간 전체 터널이 연결되면서 15.12km가 모두 관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와 신호 등 시스템 분야와 정거장 내 외부 마감 공정을 마치면 개통하게 됩니다. 도봉산 옥정광역철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으로 사업비 7,747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통행시간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의정부시가 교외선 열차 운행 이후 심해진 교차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신호체계를 바꿨습니다.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양주를 거쳐 대구까지 오가는 열차로 열차가 지날 때 교차로 신호가 모두 멈추면서 출퇴근 시간대 큰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는 차량 흐름을 다시 분석해 열차와 부딪힐 위험이 없는 경우 교통량이 많은 방향의 신호를 먼저 주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조치로 교통 흐름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고령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실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8일 고령자 맞춤형 실내 환경 개선 방안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연구원은 80대 이상의 경우 하루 평균 16.8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내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층 실내 환경 이용권 도입과 체험형 시니어 실내 환경 교육 운영, 찾아가는 에너지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태국에서 대마초 등을 밀수입하려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4살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초와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총 138g을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대마초와 대마씨앗 등을 지퍼백에 밀봉해 기내용 가방에 있던 음료수 통 속 커피에 숨겨 들여오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경기도 군포시 자택에서 알루미늄 텐트와 환풍기, LED 조명 등 장비를 활용해 대마를 재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껴 태국에서 대마 씨앗을 밀수해 재배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은 A씨 자택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LED 조명 등 대마 재배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8일 새벽 1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배합실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다행히 공장 관계자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는데요. 공장 내부가 그을리고 기계 설비들이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합기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8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맑은 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는 192일로 전년보다 14일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평택과 김포, 안성, 여주가 가장 높았고 동두천시는 4년 연속 도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연구원은 산업과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 정책과 기상 여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겨울 방학 기간 동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면 제거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9곳으로 성면 가루가 밖으로 날리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시는 현장에 감독 인력이 제대로 배치됐는지와 작업 과정이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노동청에도 통보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